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하루입니다. 먼저 오늘 하루도 무사히 마치신 여러분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나에게 고맙다 책을 마저 읽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혼자가 아니야 이고요. 혹시라도 최근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으셨거나 속상하셨다면 이 책의 내용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그래도 저의 목소리를 들으시면서 편안한 밤, 행복한 잠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늘이라는 한 글자, 늘. 이 한 글자가 표현하고 전달하는 이야기를 참 좋아해. 이 아이 옆에 붙여지는 단어들은 설렘을 안겨다 주거든. 나쁜 단어를 옆에 둔다면 어울리지 않잖아. 올망졸망한 예쁜 아이들이 옆에 있어야 한다는 거지. 늘 생각했어. 늘 좋아했어. 늘 보고 싶었어. 이렇게 말이야. 늘이라는 글자에 담긴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 내가 너와 만나고 헤어지고 또 다시 만나기 전까지의 모든 시간이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어. 널 다시 만났을 때 늘이라는 말을 건넸다면 넌 나와 함께하지 않았더라도 언제나 내 머릿속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의미지. 내 시간 속에서 함께 존재하고 있었던 거야. 밥을 먹을 때도, 걸을 때도, 잠시 딴 생각을 할 때도, 그렇게 머릿속에 너가 조용히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눈앞에 너를 마주했을 때 비로소 나는 늘이라는 말을 완성하게 되지. 마치 넌 항상 내 맘속에 있어 라는 말을 한 글자로 줄인 것 같아. 그래서일까? 늘이라는 말을 하면 넌 항상 아이처럼 활짝 웃었지. 이제 너도 이 한 글자가 가진 힘을 느끼나 봐. 누군가에게 널 늘 생각하고 있었다는 말을 듣는 것도 행복이겠지만 너도 너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이 말을 건네보는 건 어때? 그러면 그 순간은 행복한 어린이날 같을 거야. 우리가 투명하다면 우리는 누구나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말을 건넬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나 행동이 아닌 상대에게 맞춰주는 말과 행동. 그래서인지 숱한 만남들을 갖지만 꾸밈없이 누군가를 대하는 경우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지나고 보면 그런 관계는 기억조차 나지 않는
낙서 같은 만남이 되기도 하지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이며 그 진심은 오랫동안 집에 걸어둔 작품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래전에 읽은 탈무드에서는 가슴속에 진심의 학교를 세우고 모든 사람들을 만나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때묻고 녹슬었다 해도 진심은 어디서든 통하는 법이니까요. 나는 맑은 물이고 싶다. 누구나 각자의 색깔을 뽐내며 세상이라는 호수를 물들여 갈 때 서로가 서로를 만나 누군가는 화려한 색깔로, 누군가는 어두운 색깔로 아름다워 보이기도 하고 미워 보이기도 하며 다양한 색으로 호수를 채워가겠지. 그러다 서로의 진심을 가린 채 다양한 색으로 물들이다 보면 언젠가는 탁하게 변해가겠지. 스스로 어두워지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난 나로 인해 그 호수의 색을 희미하게 만들고 싶다. 서로의 색이 맑은 물을 만나 배려 속에 가려진 진심이 아닌 진심이 배어나오는 배려로서 세상이라는 호수를 밝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는 맑은 물이고 싶다. 사람은 다들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색을 상대에게 물들이는 법도 알고 있지요. 하지만 내가 가진 색을 상대에게 물들이려는 것은 이기적인 모습이 아닐까요? 서로 깨끗한 모습으로 상대를 맑게 만들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텐데 말이죠. 서로의 색을 인정해주는 일, 나의 색을 소중한 사람에게 물들이지 않는 일, 당신이라는 명작에 나의 색을 입혀 더럽히는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서로의 색을 인정하고 존중하도록 해요. 걱정의 이유. 부모에게 자식은 평생 철들지 않는 어린아이라지만 도리어 자식은 부모님을 바라볼 때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다. 전에는 보이지 않던 아버지의 작아진 어깨가 눈에 밟히는 순간이나 예전에는 금방금방 해내시던 집안일을 힘겨워하는 어머니를 보며 가슴이 저리 태울 때가 그렇다. 부모님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는 어디를 가든 반드시 건너야 하는 건널목이 있다. 여느 때처럼 어머니는 성당에 가신다고 고운 옷을 챙겨 입고 현관 앞에 서셨다. 아들, 엄마 간다.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이 말을 하며 어머니 앞에 섰는데 그날따라 혼자 집을 나서는 어머니의 뒷모습이 왜 그리 외로워 보이던지 어머니가 집을 나서고 난 뒤 들었던 생각은 집 앞 건널목을 잘 건너실 수 있을까 였다. 신호가 바뀌어도 차가 오지 않는지 예의주시해야 할 텐데 잘 살피고 건너실지 어린아이를 혼자 보낸 것처럼 여러 가지 걱정이 들었다. 곧바로 아파트 베란다로 가 어머니가 건널목을 무사히 건너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고 나서야 마음이 놓였다. 천천히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머니의 걸음걸음을 주시하며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어르신들이 걷기에는 짧기만 한 신호가 애석하기까지 했다. 무사히 다 건너는 모습을 보고 난 뒤에야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고 멍하니 그 자리에 오래도록 있었다. 이런 걱정을 하게 될 줄이야. 세월이 슬펐다. 평생 아들에게 차 조심하라고, 몸 조심하라고, 건널목을 건널 때 오는 차들 잘 보라며 걱정하셨는데 이제는 이런 걱정을 내가 하고 있다니 얼마나 이상한 기분이던지. 평생 아들 걱정으로 노심초사했을 어머니를 생각하니 무심코 나만 생각했던 지날 날들에 하염없이 죄송스러웠다. 걱정하셨을 부모님을 생각하니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는 잠시 동안 했던 걱정을 어머니는 평생 해오셨을 텐데 늘 옆에서 자식 걱정하며 마음을 졸이셨을 텐데 하루 무사히 보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셨을 거고 집을 나섰다가 아무 탈 없이 엄마 아들 왔어요 라는 목소리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텐데 늘 곁에 있지만 그 사랑과 걱정을 깨달지 못한 채 나만 바라보며 달려왔던 시간이 떠올랐다. 이제는 내가 더 사랑해야 하는 시간이다. 이제 나를 위해 살아온 시간만큼 부모님께 정성을 다해 걱정하려 한다. 서로의 걱정을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자. 아무 탈 없이 하루를 보내고 마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하자. 함께 있는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손 한 번 더 꼭 잡아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자.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자. 거절이 필요한 순간, 상대방의 부탁을 거절하는 일 참 어렵지요. 학교 선배일 수도, 친한 친구일 수도,
직장 상사일 수도 있는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하는 건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부탁이나 지시를 거절하는 일이 꼭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가끔 생각지도 못한 부탁을 들어주느라 스스로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다른 일을 신경 쓰느라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야 할 시간을 잃어버리는 일도 생기지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비생산적일 수도 있어요. 그저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휴식이 되고 충전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거절하지 못한 채 자신의 시간을 허비하지는 말자고요. 누군가는 부탁을 들어주면 인간관계가 좋아질 뿐 아니라 더불어 살아갈 수 있으니 일석이조라 이야기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위 사람들만을 위해 지내다 보면 나를 위해 사는 법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부탁 덕분에 두 사람 사이가 더 돈독해지기도 하지만 그 부탁 때문에 온전히 나 자신만을 위한 시간과 기회가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나친 허용은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기도 하니까요. 솔직해지세요. 남들에게 착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애쓰지 마세요. 사랑과 관심을 받고 싶어 혹은 미움받고 싶지 않아 나를 잃어버리지는 마세요. 싫으면 싫다고, 어려울 땐 어렵다고 말하세요. 거절할 줄 아는 용기로 당신의 삶을 온전히 되찾아가세요. 누군가 당신을 싫어한다고 해서, 미워한다고 해서 변하는 건 없어요.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일 뿐 당신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요. 거절이 필요한 순간을 외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벅찬 인간관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정답은 없습니다. 내 삶의 방향은 스스로가 결정하는 겁니다. 주위의 시선과 말들은 언젠가 잊힐 이야기가 됩니다. 누구의 부탁이든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가 져야 하니 정답을 찾기보다 해답을 찾는 건 어떨까요? 주위 많은 사람들 안에 속하면서 스스로에게 속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 자신에게 옳은 일을 하는 것, 내 자신의 삶을 사는 것. 오늘은 다른 것에 몰두하기보다 내 자신에게 몰두해봐요. 마음속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봐요. 정답 없는 인생이라지만 나만을 위한, 내 인생을 위한 답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다른 장르의 책이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책이 다른 만큼 책의 장르도 수없이 다양하다. 그래서 여러 장르의 책을 두루 섭렵하기란 사실상 쉽지 않다. 비슷한 성향의 사람과 쉽게 친해지듯 내가 좋아하는 분야의 책만 파고들게 되니까. 가끔 지인의 부탁으로 생소한 장르의 책을 읽어야 할 때가 있다. 수년이 흘러도 내 손으로는 직접 찾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종류의 책들 말이다. 예를 들어 반도체의 역사라든가 인디언은 왜 분장을 했는가 처럼 내 관심사가 아닌 주제를 다룬 책들. 어찌되었든 부탁을 받았으니 좋든 싫든 읽고 난 뒤 느낌을 전해야 한다. 그래서 책을 읽어내려 간다. 한 장을 이해하는 데만도 몇 분의 시간을 들여야 한다. 그렇게 잘 소화되지도 않는 글을 꾸역꾸역 인내심을 가지고 읽어내려가다 보면 내 눈길을 끄는 구절이 몇 개는 존재한다. 그리고 그 책의 마지막 장, 마지막 마침표에서 눈을 떼고 난 뒤에는 왠지 모를 성취감이 느껴진다. 나는 가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존재하나 싶을 정도로 나와는 성향이 전혀 다른 사람을 만날 때가 있다. 사람을 많이 만나야 하는 일을 하는 나로서는 종종 생기는 일이다. 분명 나와는 어울리지 않을 것만 같던 사람과 시간을 보냈다 보면 왠지 모르게 동질감이 느껴질 때가 있다.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도 이렇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는 순간이 온다. 공통점을 찾는 순간 그 사람과 나는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다 만난 친구처럼 느껴진다. 또 그런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에서는 언제나 배울 점이 있다. 책도 비슷하다. 낯설게 느껴지는 책도 막상 읽다 보면 단 한 줄이라도 배울 수 있는 구절이 있고 영감을 주는 단어가 있다. 이처럼 나와 다른 사람에게도 당신이라는 사람 한번 읽어내려가 보자 라는 마음만 갖는다면 적어도 알게 모르게 품고 있던 상대에 대한 선입견에서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다른 장르의 책이다.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작가로서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 책을 읽기 위해 노력하고
자세히 살펴보려고 한다. 이 세상에 쓸모없는 책이 없는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다. 책 한 권을 읽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읽는다는 것이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뜻이다. 책과 사람, 공통된 의미를 지닌 위대한 스승이다.